경험으로 보시는 대기업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. 장점은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고 가장 큰 부분은 연봉도 높고 실용적으로도 대출 받을 때도 좋고 사회적인 지위도 좋고 네.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기업 다닌다고 얘기를 할 때도 사실 뿜뿜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. 확실히 대기업이 그런 장점이 있다. 네임밸류 같은 게 네, 네임밸류가. 근데 그 네임밸류를 제외하면은 사실 단점이 되는 거죠. 그 단점은 사실 개발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데 개발자의 경우에는 커리어 패스가 엄청 중요하잖아요.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거를 경험했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니까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처음 시작을 하면은 연봉이 대기업보다 반절밖에 안 될 수 있는데 대기업에서 시작을 하면은 요즘 초봉 뭐 5, 6천, 7천 막 엄청 높은 그 금액에서 시작을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그 사람이 대기업에서 5년을 일한 거랑 작은 회사에서 물론 초봉은 그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5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한 사람보다 2배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. 작은 기업은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, 오히려 체계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작은 기업의 장점이자 단점 같거든요. 양날의 검인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. 막 어떻게든 빨리빨리 굴려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경험하게 돼요. 대기업에서는 사람이 많고 돈도 좀 더 많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걸 시키면서 굴리진 않거든요. 대기업은 작은 기업보다의 경험이 훨씬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이직한다고 할 때 5년차, 7년차 뭐 이때 처음 이직을 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5년차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, 당연히. 내가 5년 동안 뭘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사실 그런 소기업에서 경험했던 거에 비해서 적을 게 반절이라든지 대신에 몸값은 내가 훨씬 높잖아요. 그니까요. 내가 훨씬 나 막 5, 6천인데 그러면 그것보다 깎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. 다른 기업에. 그쵸. 근데 그럴 바에는 안 하죠. 5, 6천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나의 이 가치를 동안 5년 동안 경험한 거를 인정해줄 기업 찾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10년차 넘어가면 이직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. 이직을 못하지. 이직을 해야 되는 시기에 아무데도 못 갈 수 있잖아요. 그쵸. 몸값은 높고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하니까. 아니 근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대기업에 이런 좋은 경력이 있으면 이직이 훨씬 쉽겠지. 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겠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전 회사에서 이제 이력서 검토를 할 때 이력서를 다 같이 검토를 했거든요. 큰 기업에서 뭐 7년, 10년 일하신 분이랑 비교적 이름이 안 알려진 훨씬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3, 4년 일하신 분이랑 일한 걸 보면은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신 분이 훨씬 많은 일을 하시고 인터뷰를 보더라도 훨씬 일을 잘하실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몸값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싸 이쪽이. 이게 엄청난 가성비예요 이게. 가성비 개발자. 회사는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. 가성비 쪽을. 대기업은 가성비가 안 좋아질 수 있겠네요. 네, 이제 처음 시작은 몸값이 절반으로 시작할 수 있다. 처음에는 현타 오죠. 왜냐면 어디는 연봉 6, 7천 받는다는데 나는 뭐 거기에 못 탔잖아요. 그러면 나는 이제 잘못된 건가, 내 길은.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, 저도 되게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. 맞아요. 그 대신 연봉 인상폭이 좀 높잖아요. 그렇죠. 연봉 인상폭도 높고, 이직할 때 더 많이 원하죠. 근데 이제 대기업은 오래 다닐수록 이직이 힘들어지고, 어떻게든 이 회사에서 가늘고 길게 남으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거죠, 이제. 근데 특히 또 이 바닥이 이직률이 높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그런 게 있는데 대기업도 그런가요? 대기업도 예전에는 진짜 한 번 신입으로 대기업에 들어오면 들어가기 엄청 힘들잖아요. 그쵸. 경쟁률이 얼마야.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신입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, 요즘. 그래요? 오히려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들이 그만둬요. 1년, 2년. 왜냐면은
연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내가 이따가 큰일 나겠구나. 요즘 똑똑한 20대 분들이 그걸 엄청 빨리 캐치하고 내가 이것보다 1,000만 원을 덜 받더라도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. 그래서 또 스타트업도 많이 찾으시고 그런가 봐요. 특히 요즘 MZ 세대는 좀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대기업 뭐쭉 간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. 그래도 되게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. 네, 진짜. 지원공에서 오신다든지 전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처음부터 좋은 대기업을 간다. 이거는 저는 거의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추천드리기를 좀 열악하더라도 시작해서 경험부터 쌓으시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게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실제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훨씬 유리하고 첫 시작이 끝이 아니라 이거를 맞아요. 개발자로서 10년, 20년 살 거면은 그래서 계속 개발자들이 공부를 하잖아요. 사실 대기업이랑 일반 IT 개발자랑 연봉의 폭이 거의 맞아요. 없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절대 이제 최상위권 내밀지도 못하죠. 이제 뭐 인생 폈다 끝이다 이게 절대 아니다. 절대 아닌 것 같아요. 대기업 지금 다니시고 있는데 이제 곧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. 이직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. 이직 이유는 방금 말했던 그 단점들 때문인 것 같아요. 그 기업들이 성장이 빠른 편이었거든요. 게임 회사는 좀 특징이 빨리 개발하고 빨리 런칭해서 망하면 빨리 다시 만들고 뭐 이거 안 좋긴 하지만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거든요. 그래서 막 밤샘도 많이 하고 좀 성장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대기업은 확실히 이전보다 막 두세 배 느려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. 근데 제 이전 동료들은 다 계속 그 페이스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나는 갑자기 하락 곡선을 탄 거잖아요. 이직을 하면서 연봉은 좀 올렸을지 몰라도 여기서 이대로 2, 3년 더 흐르면은 나는 이 기업에서 되게 매력 없는 몸값만 불린 사람이 되겠구나. 그리고 대기업이 뭐 복지도 좋고 뭐 성과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이 있어도 사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혜택이 많아요. 가족이 있고 아기가 있고 이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. 네, 아직 저는 그럴 나이가 아니라서 애도 없고 막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거예요. 복지가 엄청 좋다고 하는데 뭐 학비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럴 수가 있겠구나. 딩크족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복지예요. 그렇네요.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개발자의 연봉이 오르면서 많이 폭이 줄어들어서 일반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연봉 자체가요? 연봉 자체가 그래서 이제 복지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은 오히려 빨리 다른 이제 조금 더 작은 기업으로 옮겨서 내 커리어를 빠르게 다시 올릴 수 있어야 앞으로 내가 몸값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. 그래도 스타트업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는 대기업보다 플러스에서 가시는 거죠? 연봉 같은 거. 연봉은 플러스인데 영끌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영끌은 사실 줄어들죠. 왜냐면 스타트업이 뭐 성과금이나 이런 건 없고 그리고 수당도 없고 포괄임 금지잖아요. 대부분 스타트업은 뭐 체계가 없으니까. 그렇죠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가치 투자죠. 코인에 투자한 것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. 진짜 좀 그런 도전 정신과 그런 게 강하신 것 같아요. 욕심도 좀 개발 욕심도 있으시고. 근데 이번에는 그럼 어떤 분야로 가시는지 궁금해요. 스타트업인데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쪽이고 백엔드 쪽 서버 개발이고 계속 이 백엔드 개발자로서의 커리어 패스는 이어가려고 하고 좀 체계가 없는 조직에 가서 이제 회사를 키워나가는 거니까 여태까지 제가 경험했던 이미 커진 회사에 들어가서 부품처럼 일했던 거랑 많이 달라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를 선택한 것에 대한 현 시점의 생각이 궁금해요.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. 힘든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중간중간 계속 2년에 한 번씩은 현타 오는 것 같아요. 분야가
뭐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진짜 재능 있는 사람이 훨씬 뛰어날 수도 있고 신기술이 엄청 계속 나오고 있고 열심히 나름 공부했었는데 그 기술이 도태되고 계속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뭔가 신기술 아니면은 좀 트렌드에 안 맞는 개발자 같잖아요. 아 진짜 그때가 제일 개발자들한테 현타 오는 시간일 것 같아요. 계속 빠르게 변하니까 언제까지 일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전공자인데 개발자 하겠다는 친구들이 지금도 있거든요. 수요가 진짜 많은 건 맞아요. 수요도 많고 공부하면 충분히 여기에서 일을 할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런 고충은 정말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당장 내년에 또 무슨 기술이 나오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따라가고 가만히 있으면은 뒤처진다는 거 그걸 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를 내가 업무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별도로 찾아보면서 하지 않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나도 알게 모르게 뒤처지는 진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.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그냥 자기 스스로 그런 드는 생각과 회의감 같은 거. 왜냐면 주변에 뭐 개발자들이 막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내가 못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나는 막 써본 적 없고 어떨 때는 그게 뭐야? 이런 적도 있고 막. 그럴 때 개발자가 된 걸 후회하고 개발자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확실히 내가 노력한 만큼의 몸값이나 인정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때 다른 직군보다 확실히 내가 성과가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고 내가 하는 만큼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 쭉 개발자를 할 건지 할 계획이 대기업에서 그 외주 주면서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쪽으로도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. 개발만 해왔어서 그런지 근데 10년 PM이라든지 그런 길 가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. 근데 아직은 직접 개발에 뭔가 성에 풀리는 것 같아요. 본투비 개발자시죠? 이제는 뭐 헤드헌터한테 메일을 받아도 개발직이 아니라 PM이나 리더, 뭐 매니지먼트 이런 걸로 오는 때가 많아서 이제 그 자리로 가버리면 다시 개발자로 못 돌아오거든요. 못 돌아오는 게 PM으로 가면은 이 연차에서 가면은 이제 못 돌아와요. 그러면은 좀 오래 더 개발을 하다가 가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냥 개발자로 계속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싶어요. 제가 준비했던 그런 메인 질문들은 더 많이 여쭤본 것 같고 네. 너무 대답을 잘해주시고 말씀도 잘하셔가지고 진짜 생각보다 이거 길어졌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.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. 네,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. 뭐 인터뷰도 인터뷰지만 그냥 같은 업계의 개발자로서 이것저것 또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많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또 마지막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세요? 더 많은 개발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픈 소스에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. 오픈 소스요? 네, 오픈 소스 커뮤니티 같은 데도 저희 뭐 깃허브 같은 데 보면은 많이 가져다 쓰잖아요, 저희가. 그쵸. 이미 개발된 거 보고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도 네. 사실 그 코드들 보면은 한국인들도 다 짤 수 있고 한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. 이 오픈 마인드가, 오픈 소스가.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주도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 개발자라고 해서 다 하이 클래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쪽도 자기가 그냥 필요해서 끄적끄적 하다가 그냥 탑 클래스가 된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냥 아무거나 정말 짧은 코드라 계속 오픈해가지고 저희의 개수를 늘려갔으면 좋겠어요, 한국에. 외부 해외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은 아시안 개발자들이 잘하는 건 아는데 잘하는 거 대비해서 지위가 좀 약한 것 같아요. 주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오픈소스라든지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좀 커졌으면 좋겠다 바라요. 네,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